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산따라TV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5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건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권오 외상은 한국은 한일 기본조약을 다시 쓰려 한다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난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아시안 회의에서 이 말을 했다고 서울신문이 전해주었는데, 강경화, 권오, 아세안 회의서 격돌, 싱가포르, 중국, 한국 지지 발언, 이러한 제목의 기사가 8월 2일자 신문, 2019년 8월 2일자 신문에 넣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권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권오가 바로 한국은 한일 기본조약을 다시 쓰려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서울신문이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경제에서도 아시아 경제 역시 2019년 8월 2일자 일 외무상 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질타 당해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권오 외상의 그 말을 억지 주장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한국이 한일 기본조약을 다시 쓰려 한다는 억지 주장도 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억지 주장이다. 권오가 분명하게 이 말은 했습니다. 한국이 한일 기본조약을 다시 쓰려 한다. 그런데 아시아 경제는 이것을 권오의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일 기본조약을 다시 쓰려 한다는 것을 억지 주장이라 했지만은 오늘 신문에 문화일보 8월 5일자 사설에 보면은 더불당 이재정 대변인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유신 독재 정권의 굴욕적이고 졸속적 협정이라면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바로 문화일보 이 기사인데요. 위험천만한 1965 체제 청산론, 이게 문정권 본심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이 사설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오 외상이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아세안 회의 때 한 말, 한국은 한일 기본조약을 다시 쓰려 한다. 다시 말해서 한일 기본조약 1965년도에 한국과 일본 간에 맺어진 한일 기본조약을 한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오의 이 말이 억지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억지 주장이 아니다. 이 한일 기본조약이 있기 이전에는 한국과 일본 간의 국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불편했죠. 국교가 없으니까. 그러나 한일 기본조약이 만들어진 이후 이 한일 기본조약을 만드는데도 굉장한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13년 정도 밀고 당기는 가운데 이제 맺어진 그러한 조약입니다. 어렵게 맺어진 조약인데, 이 조약이 있으므로 이제 국교가 성립되었습니다. 국교가 성립되니까 한국과 일본 간의 이제 교류가
잘 완만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과 일본 상호간 경제적으로나 그 다음에 안보적으로나 서로 유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한일 기본조약은 오늘날 번영한 대한민국이 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한일 기본조약입니다. 이게 196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그것을 지금 부정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것도 대변인 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보통 심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대통령 직속 유고체제, 그러니까 1965년도에 만들어진 한일 기본조약 청산위원회를 설치를 제안했다 하는 것이죠. 이 문화일보 8월 5일자 사설에 역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더불당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건가? 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문화일보 8월 5일자 사설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림으로 실제 내용을 파악해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사설입니다. 위험천만한 1965 체제 청산론, 이게 문정권 본심인가? 게재 일자는 2019년 8월 5일 월요일 오늘자 신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등 양국 국교 수립의 토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최근 일본 움직임의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은 1965년 체제의 부정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개인적 동의 여부와 대통령으로서 청구권 협정 준수 의무는 별개다. 이를 명쾌히 정리하지 않고 한일 갈등 해법을 내놓아 봐야 무의미하다. 그런데 문 정권의 본심을 시사하는 발언이 4일 공식적으로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유신 독재 정권의 굴욕적이고 졸속적 협정이라면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라고 했다. 여권과 협력 관계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3일 아예 대통령 직속 유고체제 청산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개인 차원의 유사한 주장도 많다. 이런 움직임은 문 대통령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배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문 대통령은 1965 체제를 부정하고 청산하거나 최소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2일 한국이 기본조약을 다시 쓰려 한다고 주장했는데 여당 대변인이 맞다고 확인시켜 준 셈이 됐다.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서고 심지어 일본 국제예술전시회에 출품된 소녀상 전시마저 중단시킨 것은 졸렬한 처사다. 그러나 1965년 체제의 부정은 훨씬 근본적인 문제이다.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다. 1965년 협정은 많은 한계를 안고 있지만
국가 간 합의로 이루어진 일이다. 연합국이 일본과의 전쟁을 공식 종료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기초한 10여 년 동안의 협상의 결과물이고 미국이 보증서다시피 했다. 지금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한일 관계와 한미동맹 그것을 배경으로 진행된 산업화 과정을 친일과 불의의 역사로 매도하려는 의도 아니고는 이해하기 힘들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문화일보 사설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